산타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현재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80km 정도 길이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좁은 지형 중에 한 곳인데 전 세계 교역량의 약 6%가 다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최근 파나마는 가뭄으로 인해 11월부터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선박수가 줄어들면서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문으로 수위를 조절하는데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주변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수심이 낮다 보니 당연히 선박들은 통과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파나마 운하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원이 있죠. 이건 멈춰 있는 선박이고 화살표는 이동하는 선박입니다. 파나마 운하 양쪽 입구에 둥근 원이 몰려 있는 것이 보이시죠? 운하 입구에 대기 중인 선박들이 100척 이상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파나마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이유는 현재 날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하죠. 이때 바람이 불면서 태평양 바닷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게 되고 서쪽의 해수면은 동쪽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되죠. 서쪽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해수면이 남미보다 0.5m 정도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밀리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각종 영양분과 물고기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서쪽에 위치한 어부들은 어획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하지만 무역풍이 적게 불 때가 종종 있는데 바닷물을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 온도가 낮은 바닥 해수가 적게 올라와서 수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바다수면 위쪽에 영양분도 적기 때문에 고기들이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획량은 감소하게 되죠. 이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인도나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폭염과 가뭄이 진행되고 중남미와 호주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 그리고 칠레와 페루 등 남미 연안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이번 겨울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죠. 따뜻한 이유는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이 엘니뇨 현상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과 곡물 재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하루 통행 가능 선박수를 25척으로 대폭 줄였고 내년 2월에는 하루 18척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급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화주들은 우회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더 멀더라도 파나마 운하에서 최소 2주 동안 정박해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이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면 5일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도 현재 정상적으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멘의 이슬람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해운사와 석유기업 화주들이 홍해 지역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 수출의 핵심 통로이자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5%를 담당할 정도로 파나마 운하보다 규모가 더 큰 항로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국제유가인데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유조선들이 원유를 나르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죠. 전 세계 원유의 약 8%에서 10%가 이 홍해를 통해서 러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수에즈 운하에서 후티 반군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곧바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세계 양대 운하의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박업체들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운송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전세버스 방식의 벌크선 같은 비정기선들은 이미 운임을 인상했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노선버스와 같은 컨테이너선들도 운임 인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런던 보험업계는 최근 홍해 남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추가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선사들은 이스라엘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할증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당국도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통과 순번을 경매로 붙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약된 선박이 취소될 때마다 해당 순번에 대해 경매를 하는데 올해 낙찰가 가 최고 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운임비, 보험료, 할증료, 통행료 등등 이 모든 것이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운하가 계속해서 차질을 빚는다면 내년 상반기 국제유가와 물가는 다시 반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운송업체들은 수에즈 운하가 아닌 희망봉으로 경유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로 통과할 때보다 8일에서 열흘이 더 걸리고 9,000km를 더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당장 급한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실제로 현재 자재를 싣고 오는 배들이 희망봉으로 경로가 변경되면서 당장 내년 1월과 2월에 사용돼야 할 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불과 저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뉘앙스를 내비쳤고 물가는 이제 잡아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도 중요할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졌죠. 지지율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물가도 비싸고 살림살이가 팍팍한 미국 국민들에게는 현재 전쟁은 달갑지 않은 주제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웃고 있는 건 트럼프가 될 겁니다.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미국의 수에즈 운하 참전을 예상하는데 쉽사리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일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피해가 가장 큰 건 바이든 정부가 될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정부가 가자 지구 분쟁에 개입하면서 일이 더 커졌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들의 동정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봉쇄된다면 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 반등에 공급망 대란 우려까지, 게다가 지정학적 충돌에 엘니뇨 기후 변화까지도 이번 연말이 쉽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변수들이 많을 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매수 매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기보다 일정 부분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운하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또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릴게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